없잖아. 있잖아. 이거 봐봐, 여기 되잖아. A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A 대문자 A랑 대문자 B 한 개씩만 이거잖아. 근데 뭐 네 세개 개 곱할 때 중에 이거 세 개가 A로 가는 거잖아. 대문자 A 근데 뭐 3개 곱하기 이걸 4분의 아, 이게 됐다고? 풀어볼게. 자, 우리 형질 가는요, 대소, 나는 대소 이렇게 결정이 됐네.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성이래요. 우열관계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경색체에 있대. 서로 다른 상경색체에 있다는 거는 독립이다 이 뜻이에요. 그쵸? 독립이다. 자, 이렇게 독립일 때는요, 어떤 점이 좋냐면요,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랑 유전자형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개체 사이에서 A가 태어난대.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가계도상으로 이런 식으로 결혼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독립이기 때문에 A는 A대로, B는 B대로 따로 가면 돼요. 그래서 A는 A대로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B는 B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세요. 자, 그러면 볼까? 자, 이런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여기서 대소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해보니까 얘랑 얘랑 만나고, 그쵸?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몇 분의 몇? 4분의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서술형이 나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잘 써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죠? 이렇게 유전자형까지 다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얘라서 4분의 2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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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1. 그치? 그럼 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마지막에 뭐 한다? 곱한다. 그치? 그러면 몇 분의 몇 나온다? 8분의 1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이 Q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어요. 표현형을 봤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히 뭐라고 했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다 표현형이 뭐가 나오게 하면 돼? A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와야 돼? B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했었지? 우리가 표현형을 나타낼 때는 대괄호로 쓰시면 돼요. 대괄호로. 대문자 A, 대문자 B가 나타날 확률. 그러면 우리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아까 대문자가 무조건 소문자를 물으니까 여기서 몇 개가 대문자 A가 나타나겠어요? 3개가 나타나겠죠? 여기서 몇 개가 대문자 B가 나타나겠어요? 3개. 아, 그럼 몇 분의 몇과 몇 분의 몇을 곱한다? 4분의 3과 4분의 3을 곱한다. 그래서 얼마? 16분의 9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 중에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만 열성 동형 접합일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놓고 풀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뭐가 가능합니까? A, 그치? AA가 가능하죠. 그럼 뒤에는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치? 뒤에 있는 거 스몰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자리 바꿔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쵸? 이 둘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다 구해서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일단 스몰 A가 나올 확률부터 해봐. 이거 그냥 묶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스몰 A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중에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날 확률 동시에 계산하면 돼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이지? 그럼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 대문자 AA와 대소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분의 몇? 4분의 1.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못할 때 뭐 하나? 더해야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는 게 연관이에요. 얘가 연관. 그래서 연관이라고 내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관이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연관이라고 써놨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페이지 싹 다 연관이에요. 여기 보면 얘랑 얘도 연관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만 연관이 아니에요. 자, 근데 얘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제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로 바뀌었어.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즉 중간유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유전.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 다르다. 이거 생각해서 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자, 필수자료 5번 내용 볼게요. 자, 형질 가는요. 대소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아까 말했죠?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중간 유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아까 말했지? 따로따로 해라.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 다음에 D는 D끼리. 이런 식으로 따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형을 계산하려면 아까 말했잖아.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다 써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써보면 이렇게 가능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형을 써보면 이거랑 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d, 스몰 d 이렇게, 그쵸?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지. 그럼 나올 수 있는 표현형 몇 가지예요? 얘가 유전자형 다르면 다르니까, 얘도 다르니까 얼마? 싹 다 곱봐서 얼마? 12가지라고 해야 되지. 16가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12가지입니다. 12가지. 오케이? 틀렸죠? 그 다음에 가나다의 표현형이 Q와 같은 확률. 아까 Q를 봐야 되는데 Q가 지금 뭐야? 얘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스몰 a 나와야 되고, 라지 b 나와야 되고, 라지 d 스몰 d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스몰 a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 나왔어요? 여기서 2분의 1 나오고요. 라지 b 나올 확률 얼마예요? 얼마예요? 얘밖에 안 되죠. 얘랑 표현형 다르니까 얘만 나올 확률 구해야 돼. 몇 분의 몇? 2분의 1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전체 4개 중에 이거 몇 개 나왔을까? 2개 나와요. 몇 분의 몇? 2분의 1 곱하면 몇 분의 몇 나온다? 8분의 1 나오죠. 그쵸? 얘는 맞습니다. 오케이? 약간 그 유전의 기초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조금 잘 해둬야지 뒤에 있는 유전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뒤로 가볼게. 밑에 연관이에요. 책에 안 써있어. 내가 써놓은 거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연관이라고 표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뒤로 갈게. 자, 사람의 유전, 이제 가계도로 들어갈 건데, 다인자를 안 했군요. 자, 다인자 봅시다. 다인자는요, 우리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표현에 관여하는 거를 다인자라고 했고, 그 다음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보이는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게 얘의 특징이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다인자 유전의 예시는 뭐가 있냐? 키, 몸무게, 피부색, 지능 이런 것도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사람의 피부색에 대한 유전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 대문자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대립유전자가 있는데 이 대립유전자에서 대문자들이 뭘 의미하냐?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대문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이 어떻게 된다? 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한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자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떤 자녀가 태어날 수 있냐.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뭐밖에 못 줍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포는 뭐밖에 안 돼?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런 애들밖에 안 되죠. 그 다음 얘가 만드는 생식포는 뭐밖에 안 돼?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럼 이 둘이 콜라보가 되면 나타나는 자식은 뭐가 돼요? 대소, 대소를 갖는 딱 부모의 어때? 중간 형태의 피부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갈색 피부가 있는데 이 갈색 피부인 개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셀 수 있어야 돼. 몇 가지 셀 수 있겠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나올 수 있다? 8가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가지수도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뭘 물어보냐면요. 우리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가지수. 피부색의 표현의 가지수가 최대 몇 가지인지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할게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다인자 유전, 독립일 때예요, 독립일 때. 아마 내신에서는요, 다인자 유전에 영상까지는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다인자 유전이고 독립인 경우 일단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가지수 물어보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묶으라고 했지. 이거 몇 개? 둘 중에 하나니까 2개. 이거 몇 개? 둘 중에 하나니까 2개. 얘 둘 중에 하나니까 2개. 그러면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가지수 몇 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 8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케이? 생식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의 가지수 8가지. 그 다음에 잘 봐. 자, 자손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푸는 방법이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요. 대소인 유전자를 갖는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형접합의 개수를 묶어서 세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엄마, 아빠 통틀어서 이형접합의 가지수를 다 세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1 해주면 돼. 그러면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몇 가지 나온다? 7가지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다인자 유전은 약간 문제 푸는 스킬 가지고 바로바로 넣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모의 이형접합을 동그라미 치고 그 이형접합의 가지수에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잖아? 그러면 자손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 표현형의 가지수 7가지를 풀 수 있어요. 그럼 밑에도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서는 몇 가지 나타낼 수 있겠어? 이형접합 몇 가지야? 엄마, 아빠 통틀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지? 플러스 1 하라고 했죠? 그럼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 나온다? 4가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할 거냐? 확률 계산할 거예요. 근데 너네 이거 했다더라. 그치? 이거 컴비네이션 해서 하는 거 했다고 그래. 맞죠?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생긴 부모 사이에서 얘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얘로 넘어갈게. 대문자가 3개짜리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 계산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자, 부모의 유전자를 써볼게. 대소, 그리고 대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세야 되냐면 이형접합을 세서 묶음으로 나눠야 돼. 그럼 몇 묶음 나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 6묶음. 그쵸? 그럼 대문자가 나올 수 있는 묶음이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와.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대문자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3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이 6개의 묶음 중에서 대문자가 나올 번호를 임의로 3개를 택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순서에 관계없이 6개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 쓰는 게 뭐야? 그쵸? 그래서 6C3이라고 해서 1, 2, 3, 4, 5, 6 묶음 중에 대문자가 나올 번호 3개를 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숫자 좋아해?
어떤 숫자 좋아해? 선미가 좋아하는 숫자? 뭐 2, 뭐 3, 뭐 5 이렇게 골라줘요. 바로 2가 나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2랑 3이랑 5랑 이렇게 골랐어. 그럼 선미가 5, 2, 3 내가 골라놨잖아. 그러면 봐봐. 자, 이 중에서 대문자가 나와야 되잖아. 대문자. 그럼 선민아 여기서 대문자 나올 확률 말해봐. 몇 분의 몇이야? 네. 그렇지. 2분의 1. 선민아 여기서 나올 대문자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맞아. 선민아 여기서 대문자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대문자가 나올 몇 분의 몇? 2분의 1의 몇 제곱? 맞아.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번호에서는 대문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말해봐. 1번에서는 소문자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소문자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소문자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소문자 나올 확률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63 곱하기 2분의 1의 결국 몇 제곱? 6제곱과 같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까지 계산하는 문제를 요구할 거예요. 문제에서.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있잖아? 여기. 자, 이렇게 생긴 부모 사이에서 대문자 3개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 구하래. 그럼 일단 묶어야지. 그쵸? 이형제법 몇 묶음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묶음 나오죠? 그치? 아, 그러면 대문자가 나올 수 있는 묶음이 세 묶음이야. 자, 근데 여기서 대문자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요? 3개를 뽑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은 3C3 이딴 짓 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야. 부모의 유전자랑 잘 봐야 돼요. 잘 봐. 얘는 뭐 갖고 있어요? 앞에 대문자를 갖고 있지. 그럼 자식한테는 무조건 하나는 뭐가 기본적으로 가? 대문자 A는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가죠. 그럼 자식은 이미 대문자 하나를 받고 태어나는데 대문자 3개의 확률을 구할 필요 있어? 없죠? 이미 하나를 받았으니까 대문자 3개가 아니고 몇 개의 확률을 구해야 돼? 그래, 2개의 확률을 구하는 게 맞죠. 이미 대문자 하나를 여기서 먹고 들어가니까 대문자 하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3개 중에서 대문자 2개만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3개의 묶음에서 3C 되고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그쵸?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된다? 3제곱이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가 동형접합이고 대문자에 대한 동형접합일 때는 동형접합의 개수를 빼주셔야 돼요. 해봅시다. 뒤로 가서. 여기 문제 풀어주세요. 필수자료 12번 하면 돼요.
네, 잠깐만. 이거 좀 하고. 얘는 빨리 하고. 자, 볼게요. 자손의 표현의 가지수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묶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지? 플러스 1, 7가지. 바로. 그 다음에, 자, 이형집합의 묶음 몇 묶음 나오지? 나왔죠? 1, 2, 4, 4, 5, 6. 6가지의 묶음 중에서 대문자 몇 개를 택해야 돼요? 3개를 택해야 되죠? 그럼 6시 3이지? 그리고 다 확률이 뭐야? 2분의 1이지? 그럼 다 6개의 묶음이 2분의 1 확률이야. 그럼 2분의 1은 몇 제곱이 돼야 돼? 6제곱 돼야 되죠? 6시 3에 2분의 1의 6제곱.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자손의 표현의 가지수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3개니까 플러스 마지막을 1하면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3개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정말 3개인지 보라고 했죠? 누굴 봐야 된다고 했지? 대문자로 이루어진 동형접합만 보면 돼요. 소문자는 의미 없어요. 소문자는 영향 안 주니까. 그래서 대문자가 지금 한 묶음이 있으니까 대문자를 무조건 어때? 하나 받는다고 했죠. 그럼 몇 개를 얻을 확률로 바꿔서 풀어야 돼? 2개를 얻을 확률로 바꿔야죠. 그러면 3개의 묶음 중에서 대문자 몇 개 뽑는다? 2개 뽑는다. 그럼 2분의 1을 몇 제곱으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3제곱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뒤로 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필수자료 14번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고 풀어주세요. 하늘 갔다 오고. 같이 가기 싫어. 그럴 수 있지. 정민아 하지 마시라. 위험해. 풀도 없는 게 맞아. 이거요? 근데 이거 7번까지 자꾸 풀잖아요. 아니 뒤에 풀수 있어. 그래요? 가게에서 아까 할거 없어서 지금 서주야. 계산 다 먹는 거서 말을 해주고 그냥 적절한 뉘앙스로 하는 거. 제가 제 소수점까지 나오냐고 그러는데 위인들이 잘못 풀어놓고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 나 9번 써야 돼. 왜요? 이렇게 교배하는 거. 유전자의 암수를 유전자의 똑같은 암수를 교배하는 거. 똑같은 안경이 암수면 암거고 스포츠지. 얘가 수컷이 사상이 좀 인명교하고 김준하고 사상이랑 서수연 성비 책이랑 마우스만 하나 얘네들 하나 현지를 버스요? 아 춤까지 가야 돼? 저 많이 들었어요. 어디 프로그램? 강어?
강화 거 ABD가 그치. 1인가? 근데 C는 왜 안 쓰는 거야? 대소 보면 A는 더 다르지 않을까? 너무 많이 컸어요. 앞에는 속도가 빨리 가서 막 불리고. 이제도 천천히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럴까요? 어차피 시험 공부하려면 막 풀어야 되잖아요. 네, 연관까지 다 들어있어. 근데 이거 앞에 거 이거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니까 이거 진짜 너무 소홀했어요. 이런 거. 엄청 분석하는 거. 이거 말고 혈액형 기대도 이거 시간 많이 걸릴까? 그렇지. 아 이거랑 좀 뭐라 그래? 지구는 무조건 나쁘는 게 이렇게 시간 되면 그냥 쓸 거예요. 두 마리 생명이랑 지구 둘다 알려요. 너무 걸리지. 가계도까지만 할 거예요. 가계도까지만 할 거예요. 뭐가 했어? 가게도만 풀던가. 아 근데 가게도도 연관이랑 있어서 일단 하려고 해봐. 그 연도가 7년으로 갈수록 많이 막힐걸? 시간이 많이 걸릴걸? 이거 기억과 유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기억과 유인은 서로 어때? 다른 유전자에 뭐였지? 너 기억 따로하고 유인 따로 다인자와 단일인자의 콜라보야. 하나기가 더 비율. 특별히 왜 있어? 다른 거 있어? 다인자. 이거 아까랑 똑같아. 2 해서 곱하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냥 묶어서 둘 중에 하나. 2 연립합이니까. 유전자랑 아니야, 유전자야? 2 하나 더. 그럼 16가지. 그냥 16가지. 3 뭐야? 이게 재밌죠. 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헷갈리는 게 표현형하고 헷갈리는 거고 생식세포는 표현형하고 상관없어. 생식세포는 표현형이라는 게 없지. 그냥 그걸 중에 하나 선택해. 그치, 그냥 그치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도둑질을 거지. 2번 문제가 이제 단일인자 따로 다인자 따로. 잘 보면 뒤에는 2가 단일이잖아. 2는 따로야. 앞에 있는 A, B 따로 곱대립은 그 세 가지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A, B, O. 그냥 A, B, O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곱대립이 좀 보여. 여기는 아직 곱대립까지는 없어. 다인자와 단일인자를 서로 콜라보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야? 앞에서 다 이거 따로 해야지. 다인자 확률 따로 구하고 단일인자 확률 따로 구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우리 아까 다인자 연습했잖아. 이렇게 하면 암수 교배했으니까 이형보다 더 높게 나와. 여기가? 그렇죠. 이거 완전 성공. 그리고 앞에가 묶음 몇 개? 많이 되나? 이거 대문자 맞아. 앞에 다인자 다인자. 그러면 색깔이 대리 유전자에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된다잖아. 그리고 표현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리 유전자의 수의 조건으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인자야. 이 말을 보고 아 이거 다인자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다인자 유전을 계산해. 이걸 보고 다인자를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표현형이 같으니까 분모가 대문자 몇 개가 있어? 하나, 세 개가 있어. 왜? 대문자. 대문자 수가 표현형이야. 아, 거의 1 하면 1 넣어줘. 250까지 더 넣어줘. 무조건 개수야. 유전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대문자 개수로만. 대문자 개수가 같으면 표현이 거지. 따고 가요. 그거 이거 하면 타고 얘랑 얘랑 이게 원래 뽑는 원리가 독립시에 뽑는 기억에 건데 대한 그거까지는 표현이 할 수 없어. 얘 자르고 보면 얘를 이것도 나왔어? 이가 구간이잖아. 이거 얘가 봐야지. 이가 얘 스몰 이에 나지. 대한 완전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 얘랑 아, 결혼해서 나왔던 난두개 써야 돼. 왜냐면 여기서 다 같은 형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거니까. 라지가 스몰이에 대해서 가야 만져. 돼. 라지가 하나라고 했으면 기울이고 얘는 이해는 라지 스몰이 나와. 그치. 3대 3이랑 얘랑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확률이 얼마인지. 이걸 다 이거 신기하네. 이거 다행이야. 세상에 대한 유전자가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잖아. 이런 거 오는 거. 그러니까 앞에는 다인자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다인자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때 이거 뭐야? 이 부분 다인자로 풀고 얘는 다인자로 따로 풀어야 돼. 어떻게 먹는 그러니까 이 형도 밥 하나 둘셋 넷다 6개 넣는 똑같은 거두 개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박스에서 자세로 다인자. 여섯 개 중에서 세 개 다. 네. 그럼 여기서 얘가 나오는 건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하고 다인자로 하는 거지. 이거를 다인자가 다니는 자로 이거가 아니지. 일단 얘 먼저 해. 얘만 먼저 하고. 얘랑 이가 느낌 아까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뭔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 이거? 뭔가 지금 이거 이 정도밖에 없어. 표현력이다 그런 세 개지. 나지 이가 세 개다가 마지막에 우선이잖아. 얘 빼고 얘네 세 개가 표현력.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가 따로 해서 엄마 부모님이랑 같은 거니까 4분의 3이 이렇게 이거 세 개. 얘랑 얘는 유전 대문자 2에 대한 유전자 형들 따지면 증상이 나타나는 이 얘가 다른자고 표현력이 나타나면 4분의 3. 얘랑 유성 이상이야. 구별해야 돼. 여덟 가지. 선생님 지금 가격을 할 때 병에 걸린 사람을 보인자로 가네요. 그렇지. 정상인데 병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있잖아. 사람 여자. 보자. 이거는요, 어떤 성분을 있는 형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 기억은 새쌍의 대비 유전자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그럼 얘를 봤을 때, 얘가 새쌍의 대비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러면 얘가 뭐다? 다인자구나. 이것도 물어봐요. 현지에서 기억은 다인자 유전이다. 기억은 적용통 우선을 따른다. 기억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다 맞는 말이죠. 그치? 그 다음에 얘 말하고 있잖아.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리 유전자의 개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뭐만 중요하다? 대문자가 몇 개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애랑 이거 대문자 몇 개야? 5개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랑 대문자 수가 같으니까 표현형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다인자의 의미는. 이게 오로지 대문자의 개수만 보겠다. 자, 그리고요. 니은은 뭐래?
두 개, 그쵸? 두 가지의 유전자, 그러니까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제를 결정한대. 그러면 얘는 무슨 유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치? 그리고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얘는 무슨 유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단, 대, 립 유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복대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가지수가 세 가지가 나오면 그러면 복대립이 되는데 얘는 단대립이지. 그 다음에 각각의 유전자들은 어때?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대. 아, 그럼 이거 뭐다? 서로 독립이다. 그쵸? 아,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소리겠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세포의 유전자는 최대 몇 가지예요? 자, 둘 중에 하나지. 그 다음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야. 다 곱하면 몇 가지 나올 수 있습니까? 그치, 16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중요해요. 밑에 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독립이라고 했으면 다인자는 다인자끼리, 그 다음에 단일인자는 단일인자끼리 하라고 했죠? 그러면 다인자 앞에, 그 다음에 단일인자 뒤에 따로따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인자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가지수 어떻게 보기로 했더라? 이항접합을 세라고 했죠. 몇 묶음이에요 이거? 세 묶음이고 플러스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지? 1 하라고 했죠? 그럼 다인자에서 나타나는 자손의 표현량의 최대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단일인자에서 나타나는 표현량의 가지수 봐야 되는데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뭐가 가능해요? 얘랑 얘가 가능하죠?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누구에 대한 표현력이 나타나야 돼? 대문자이. 그쵸? 그럼 여기서는요 그냥 소문자이. 아, 그럼 표현량의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그럼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건 최대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8가지. 맞구나.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자, 저렇게 생긴 암수를 구배한대.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암수니까 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얘 몇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묶음이에요. 6묶음. 그 중에서 대문자 몇 개가 태어나야 돼? 부모와 같아야 되니까 대문자 3개의 자손이 태어나야 돼요. 그럼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대문자가 나올 수 있는 문제 3개를 뽑는 거야. 그럼 60? 3. 그러면 2분의 1에 대문자 나오는 거 3개, 소문자 나오는 것도 3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어차피 계산하면 2분의 1에 몇 제곱이 나온다? 6제곱이 나온다. 그쵸? 앞에 있는 숫자가 지수값으로 갑니다. 항상.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요. 뒤에 있는 애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서로 교배시키니까 나오는 자손의 유전자는 뭐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얘 대문자만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이죠. 여기다가 마지막에 4분의 3을 얹어서 곱해주시면 돼요. 정답이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 계산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이거 할게요. 이거 봐줄게요. 우리 연관과 다인자 유전 필요 없거든요. 다인자 유전에서 연관이 나온다? 그러면 풀 수 없어요.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다 빼고 들어갈게요. 저요. 네, 다인자 연관은 못 풀어요. 그 현역들이. 고3도 못 풀어요. 네, 이거 무슨 말 나와요? 네. 네. 지워요. 여기도 연관이고 여기도 다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자, 어디까지 넘어오면 되냐면 필수자료 18번 보일 때까지. 페이지 101쪽. 필수자료 18번 찾았어? 네. 이거는 여러분 풀 수 있어요. 필수자료 18번은 복습하는 겸 푸세요. 꼭. 알겠지? 필수자료 18번은 너네가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필수자료 19번과 20번 있죠? 이것까지 완성이 됐다. 이것까지 푼다.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좀 어려워요. 필수자료 19번, 필수자료 20번. 어려워서 요 정도까지 풀었다? 아, 그럼 나는 단일인자와 다인자는 마스터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계도로 갑니다. 가계도가 훨씬 쉽거든요. 가계도 일단 좀 보고 보내줄게요. 잠깐만. 우선 문제만 주고. 오케이? 무서워가. 그걸 네? 스님 고치면 스쿨 스쿨 스쿨을 챙겨줘야지. 같이 스쿨 할래? 다른 코스니까. 세월이 스쿨 할래? 학교 가야 돼. 내가 스쿨 할래? 스쿨 가야 돼. 내가. 물론 여기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스쿨 탈래라고 그러죠. 학교 가야 돼. 아니 학교 가야 되는데 스쿨 탈래라고 그러죠. 그쵸. 기분이 소리가. 기억해. 그치. 스트레스. 아, 선생님 뽑으러 가야 알았어? 가? 몰라. 가. 똑같은 거지. 야, 너 똑같은 거야. 이거 때문에 좀 보고 어? 종이 오빠. 잘 알았어? 오빠 아니야. 안돼요. 나무 뼈 내가 못 봤어. 두개 나무 뼈 나왔어. 봐봐. 나만 내가 더 넘었어. 두개 나무. 하고 어, 따뜻하다. 귀여워. 뭐 이거 안 받았대? 그럼 안 돼. 그래, 두개 나무. 맞. 자, 가계도 볼게요. 자, 가계도 분석입니다. 자, 1번 가계도 분석. 자, 가계도의 분석 이건 알죠? 가계도의 기호, 남자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 네모라고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동그라미라고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일란식 쌍둥이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이란식 쌍둥이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쌍둥이에 대한 표시 잘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근데 저거랑 좀 다르다. 와, 중간 학교에서 일단 일란성이 일란성에서 두 동그라미 사이에 선 이렇게? 네. 몰라요. 뜯어서 아, 진짜? 그럼 뭐야? 약간 교배에 있는 건가? 뭐지? 뭐야? 천에 있어? 천에 있어? 그런 지령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그 우리 동네에서는 나온 적이 없거든. 일란성이라는 쌍둥이 가게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출들을 보면은 나오기도 해 내신에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잘 봐줘.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개념 문제를. 맞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봐두라고. 알겠지? 너네 학교 선생님은 약간 그런 식이잖아. 좀 특이하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일란성, 이란성에 대한 가게도 혹시 모르니까 봐도. 일란성이라면 뭐야? 일란성은 완전 똑같아요. 복제인간인 거 알죠? 네. 그치? 오케이? 복제인간이니까 얘네들은 유전자에 차이가 없죠. 오케이?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란성은 당연히 성별도 어때? 같아야 되는 거 알죠? 그치? 우리 학원에 일란성 있잖아. 돌아다니잖아. 똑같은 애들. 진짜요? 어. 이서준. 완전 복제인간이잖아. 그치? 너랑 그래서 봐봐. 자, 볼게. 자, 가계도 문제 이제 풀이 맞잖아. 목표 볼게요. 가계도 문제 풀이 목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가계도를 풀 때는 여러분 우열관계 파악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조건 우성, 멸성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이게 가장 우선이야. 자, 그 다음에 우열관계가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디라는 거는 뭐냐면 성면색체에 있는지 상면색체에 있는지 그 유전자의 위치 파악하는 게 그 다음이야. 근데 우리가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때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쓸 거거든요. 그때 가정할 때는 항상 성면색체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 유전병이 성면색체에 있는 유전병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먼저 접근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위치 파악까지 다 끝냈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가계도에다가 유전자를 다 써야 되겠죠? 다 가계도에다가 유전자를 다 쓰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확률 계산이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어떤 식으로 우열관계를 판단하는지. 첫 번째, 우열관계 판단하기. 우리 무조건 이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갑툭튀. 그래서 갑툭튀를 찾으셔야 돼요. 갑툭튀. 갑툭튀가 뭐야?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해서 김민정 쌤도 갑툭튀. 좀 하던데요. 어? 김민정 쌤도 좀 하던데. 아, 진짜요? 네. 갑툭튀는 이제 뭐냐면 부모가 예를 들어 정상이야. 근데 자식이 이렇게 유전병에 걸렸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병 걸린 자식이 태어났어. 그럼 이게 바로 뭐겠어? 갑툭튀겠지.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인 자녀가 태어났다. 그럼 이 유전병은 항상 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부모에게서 어떤 표현형이
자식한테 나타났다. 그러면 이 자식이 나타내는 표현형을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한다? 열성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잊지 마. 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통해요. 갑툭튀는 절대적이야. 갑툭튀는 유전병에서도 다 통해요. 알겠죠? 비분리, 유전병 다 통해요. 갑툭튀는 미배되는 게 없어요. 다 통해요. 알겠죠? 엄청 중요해. 진짜 절대적이야. 거의 신 같은 존재야, 갑툭튀. 약간 이제 갑툭튀에 미친 듯이 집착해야 돼. 갑툭튀 보이는 집부터 먼저 찾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그 자손의 형질은 무조건 열성이다. 오케이? 근데 갑툭튀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자, 갑툭튀가 없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를 갖고 찾을 수 있냐? 이형적 합자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이형적 합자. 맨델이 얘기했잖아. 맨델이 뭐라고 얘기했어? 순종과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서로 다른 표현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그때 태어나는 자손이 잡종 1대였잖아. 잡종 1대에서 드러나는 형질을 뭐라고 얘기했지? 우성이라고 했고, 잡종 1대에서 묻힌 형질을 뭐라고 얘기했지? 열성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거나 마찬가지야. 잡종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성. 잡종에게서 묻힌 형질을 뭐라고 한다? 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둥근 거랑 그 다음에 주름진 거랑 교배시켰을 때 누가 태어났어? 둥근 거. 그럼 둥근 게 뭐야?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이형적 합자가 있다. 그럼 이형적 합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무조건 뭐라고요? 우성이에요. 무조건. 이형적 합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조건 우성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DNA 상대랑은 아직 안 할게요. 알겠죠? 아직까지 여기까지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잡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위치 파악하기로 넘어갈게요. 아까 유전자의 위치 파악하기는 성이냐 상이냐 그거 찾는 거라고 했었지. 원래 유전자의 위치 파악할 때 가장 쉬운 거는 Y형 색채야. 근데 Y형 색채의 유전은 어때? 재미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누구한테만 계속 나타나? 남자한테만. 그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Y형 색채 유전에 대한 정보는 볼 필요가 없어. 학교에서 근데 한성 유전 알려줬던데. 그치. 나도 이제 뭐지? 그 조건학교 그 검토하잖아. 검토할 때 기출들을 다 보거든? 근데 이걸 내 학교가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네? 근데 되게 간혹 있어, 간혹. 그러니까 몇백 개 학교를 보다가 간혹 나와, 간혹.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일단 Y형 색채 유전은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거야, Y형 색채.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주로 뭐부터 시작하냐? X부터 보면 돼요. X형 색채 유전. 우리 반성 유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X형 색채 유전인지 먼저 판단하고 X형 색채 유전이 아니면 그때서야 마지막에 뭐로 접근하면 돼? 상형 색채 유전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X형 색채 유전은 우리는 무슨 유전이라고 부르죠? 반성 유전이라고 부르죠. 그쵸?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열성 반성인데, 자, 열성 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 뜻이에요.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지? 유전병이 X형 색채에 있는데 이 유전병이 열성이야. 대표적인 건 뭐 배웠어? 그치, 생명에 배웠죠. 생명. 대표적인 애가 생명이지, 생명. 그리고 만약에 가계도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럼 너네는 자동으로 생명은 말했지? 열성반성인지 알고 풀어야 돼. 알겠죠? 생명이라고 줬으면 이미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냈기 때문에 안 줘요, 문제에서. 갑툭튀 이런 거 없어. 직접 봤어야 돼, 바로. 오케이? 그러면 생명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생명일 때 생명에 걸린 남자를 봐야 돼요. 생명에 걸린 남자. 누구 탓이야, 누구 탓? 엄마 탓이야. 그치? 왜? 남자가 생명에 걸리려면 남자는 뭐예요? X, Y로 되어 있는데 생명 유전자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 X형 색채에 있으니까 X형 색채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건 이건 누구 탓이다? 엄마 탓. 그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열성반성일 때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병에 걸린 여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인 뭐를 찾아야 되냐? 여자 찾아야 돼요. 오케이? 생명인 여자 찾기. 그렇죠? 자, 생명의 여자. 생명의 여자. 자, 생명의 여자. 위아래 뭐를 봐야 되냐? 남자를 찾아야 돼요. 남자. 생명의 여자. 위아래 남자. 그럼 생명인 여자. 위아래 남자. 이렇게 보자. 자, 생명인 여자의 아빠 볼게요. 자, 얘가 생명인 이유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서 그래? X 프라임 X 프라임에서 그렇지. 하나는 누가 준 거야? 그치. 하나 엄마가 줬고 하나 누가 준 거지? 아빠가 준 거지.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생명 유전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무조건 보나마나 뭐야? 그치? 아니 진짜 노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생명인 여자. 생명인 여자한테서 여기 점수가 좀 이상한 거야. 안 그래? 그치? 자, 생명이 여자한테서 태어난 아들. 아까 말했잖아. 아들이 생명이 걸리는 이유는 누구 탓이야? 엄마 탓이지. 엄마는 자식한테 뭐밖에 못 줘요. 그치? 생명 유전자밖에 못 주니까. 그치? 생명인 엄마한테 태어난 아들. 보나마나 뭐예요? 그치? 생명이죠. 어? 근데 이게 항상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항상이요. 항상이에요. 네, 열성만 설 때는 항상 저기 성립해요. 아니라 저렇게 돼도 항상 성명특제가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성립하잖아? 모든 게 이렇게 성립을 해도 상명색체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이게 상명색체가 훨씬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성명색체가 포함이 되는 거라서 성명색체에서 성립되는 명제가 상명색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게? 성명색체에서 성립하는 명제가 아닌 거. 모순을 찾아야 돼, 모순. 모순을 찾아서 확실하게 상명색체다라는 걸 찾는 거야. 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찾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성립하지 않아. 이게 모순이야. 그럼 이거는 바로 무슨 염색체라고 하는데? 맞아.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을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열성반성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이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정보가 확실하게 내가 나왔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야. 갑툭튀를 통해서 얻었어. 근데 가계부를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생명인 여자한테서 생명인 뭐가 태어나야 돼? 남자 태어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아니잖아. 그럼 이건 무슨 유전이라고 해야 돼? 바로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연습.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돼. 얘를. 열성반성일 때 항상 뭐가 성립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니까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뭘 찾아야 된다고 했지? 병에 걸린 여자. 그쵸? 뭐 모자, 여부 찾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좀 생겨. 알았어. 여성 쓰고 있는 알겠죠? 그래서 모자, 여부. 엄마와 아들, 그 다음에 여자의 아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게 기억날 거예요. 알죠?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우성반성일 때. 우성반성일 때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뭐일 때? 우성일 때.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될까? 맞아요. 이제는 남자를 보면 돼요. 우성반성일 때는 남자를 보는 거야. 뭐에 걸린 남자? 맞아. 병에 걸린 남자. 병나비를 볼 거예요. 병나비. 그럼 병나비한테서 태어난 뭐를 볼 거냐? 딸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병나비를 낳은 엄마를 보면 돼요. 자, 병나비가 태어났어. 그럼 병에 걸렸다라는 거잖아. 이거의 출처. 아까 말했지. 병 걸린 이유 누구 탓이라고? 엄마 탓. 엄마는 반드시 뭐야?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유전병이 어때?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얘는 무조건 뭐에 걸려요? 병에 걸려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병리여야 돼요, 병리여. 그쵸? 그래서 병나비한테는 항상 병녀가 있어요. 오케이? 병나비의 엄마는 항상 병녀야. 그 다음에 병나비에 뭐 봐야 돼? 딸 봐야 돼. 딸한테 뭐밖에 못 줘? 그치, 맞아. X밖에 못 주니. 그쵸? 남자가 딸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병나비에서 태어난 딸, 뭐 걸려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우성반성일 때는 뭐를 찾는가? 병나병력 찾기 하면 돼요. 병남병명. 병에 걸린 남자, 위아래 여자, 병에 걸려 있는지. 하지만
다 성립한다고 해서 우성 반성이라는 부정은 없다고 했죠? 우리는 뭘 찾는다? 모순을 찾는다고 했지? 모순이 발생한다? 그럼 뭐라고요? 상이다 이렇게 찾을 겁니다. 오케이? 내가 확실하게 가축치를 가지고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걸 딱 알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순되는 케이스를 찾아주는 거지. 오케이? 하나 연습해볼게요. 가지고 읽어볼게요. DNA 선지랑 잠깐 킵하고 뒤로 가서 요거 합시다. 위에 필수자료 21번 22까지 하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 했거든 다른가? 그 21에 안 보이는 거 있거든요. 이거 가나 발현하는 거 1번이야 1번. 시간 돼? 딱 돼? 야자 때문에 뒤에 학원 없는 사람 저요. 서술은 풀고 와도 되는데. 그건 사용할 기회. 네. 혼자 사실 주말 서술은 풀고 와. 너 뒤에 한가해. 근데 하나 다른 남자는 색깔이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칠했어 내가 칠했다고. 한 가지 할까? 그 사람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없거든. 많이 한가하네. 좀 나아있네. 같은 문제가 7고 서술형으로 이거에 갔던 문제야. 걔는 내신에서도 서술형으로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 너네도 한 비슷한 느낌? 김윤정 보니까 지금 다시 공부하는 거 같은데요. 까먹었겠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 응? 22번 가나 발현은 어떻게 알아요? 뭔가 1도 줘요. 아, 1번만 가나 발현이야. 1번만. 김재주 요새 직업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새벽까지 생각 연락했다. 어? 새벽까지 생각 연락했다. 맞아. 항상 새벽에 늦게 연락했었는데. 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그게 무슨 일이야? 몰라.
22번이 좀 어려워. 22번. 제 생각을 편의로가지고 막. 먼저 근데 뭐야? 왜 나가? 몰라서 그게 왜 나가? 금요일에 제한 나가. 여기 나가기 싫어. 금요일은 어때요? 이제 수요일도 6시 반에 도와줄걸? 수요일 날 이제 비록 내신 되면 휴강하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기회는 전자 여기 그거 다 했어? 결실? 그것도 오늘 알려줬어요. 다 했어. 그냥 알렸어? 근데 요것도 서술형에 걔네들 개념 쓰는 게 나왔어. 결실 전자 여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그런 거 내면 분명한 시간이에요. 근데 요것보다 비슷하게 수업하잖아. 걔네도 교과서 위주로 알아줘. 저희는 그냥 여기 두분 나온다고 아니고 그냥 3, 3단원 문제 말했는데 거기가 너무 큰 거 같아요. 좀 크긴 하지. 근데 요거 거는 객관식 시험에 서술형이 섞여서 나오니까. 그러면 주말에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 싹 다 풀고 학교에서 상황 보고 앞에 뭐 막변이랑 다시 풀고 하는 거.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앞전이를 또 풀고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냥 다음 주에 상황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내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시험 보면 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앞에 저기 그 생태계가 확실하게 들어가는지 말해줘야 돼. 생태계 책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저희 반에서는 안 그럴 저희만 번역 시간이 안 될 생태계 안 할 거라고? 서술형이 안 하는 거 아니고? 네 서술형은 서술형은 당시에 그러니까 서술형의 생태계 아니고 지필에서 생태계를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됐어? 지금 시험 끝나고 서술형은 안에 범위를 제대로 정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네? 그럼 지필에 서술형이 안 들어간다? 그냥 시험 끝나고 맞아 지필 생태계 안 만들고 아 그러면 근데 생태계가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아 근데 이런 문제 계속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다 같이 어려우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긴 하지. 너네 시험 보기가 좋은 게 낫지. 영어 썼어? 안 나와서 기억 뭐예요? 기억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알지. 영어 어떻게 잘하지? 그럼 생태계 안 들어가? 생태계 그러면은 그 뭐냐 요거만 또 들어가는 거야? 원래 속으로 봐야죠. 안 나오겠어. 스님 마음이 좀 다르는 게 아닐까. 근데 어차피 그 책은 만들 거야. 요거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수량 때문에 그래서 닥쳐서 막 들어간다고 하면 글씨 개쪽까지 막 줘야 될 수도 있어. 전부터 생태계 하기 싫고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하실 때 공부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그냥 다음에 자기는 유전 모르는 게 무슨 거예요? 생태계를 문제로 그런 게 아닌가? 양섭이가 아닌가? 볼까요? 자,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봐. 자, 우리 필수료 21번과 22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면요. 가는 대립전자, 대문자하고 소문자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유전이 아니고요.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가해준자는 어디에 있다? X형 색채에 있다. 성형 색채에 있다. 그럼 일단 유전자의 위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열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툭튀가 안 줘요. 갑툭튀를 안 줘. 그럼 너희가 이제 X형 색채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성립하는 명제 두 가지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판단해 이야기야. 그럼 우리 아까 뭐였죠? 열성 반성일 때랑 그 다음에 우성 반성일 때. 열성 반성일 때는 뭐 보라고 했죠? 그치? 뭐가요? 그치? 그러면 이 위아래 뭐 보라고 했지? 남자. 맞아. 위아래 다 뭐가 나와야 돼? 병 걸렸어. 그치? 병 걸린 남자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게 모순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야지. 이게 만약에 모순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유전병이 뭐야?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무슨 그럼 모성이 있어요? 예? 병 걸린 여자 여기 있죠? 3번. 무성이. 근데 남자가 정상이지? 아 모순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열성 반성이 아닌 거지. 아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뭐야? 우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니까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으면 부동어 쓴 다음에 유전자까지 올려야 돼. 아 나는 유전병 유전자를 대문자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 정상 유전자를 뭐라고 쓴다? 소문자로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유전자형 쓰기라고 했죠. 유전자형 쓸 때는요, 성염색차잖아? 그럼 성염색체는 유전자형 쓰는 게 되게 쉬워요. 일단 항상 유전자형 쓸 때는 뭐부터 써야 되냐? 열성부터 쓰셔야 돼요. 항상 유전자형을 쓸 때는 열성부터. 그럼 누구부터 여기서 채우면 되겠어? 정상 남자부터 채우면 되죠? X형 색채 위에 있어. 그러니까 X형 색채를 쓰고 정상 유전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스몰 a라고 했죠? 그럼 스몰 a 위에 올려서 이렇게 X, 스몰 a, y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열성을 썼잖아? 그리고 되게 정직한 사람이 있잖아. 남자는 되게 정직하지. 그치? 남자는 뭐야? 유전자형이 곧 표현형 아니에요? 성형색체에서는? 그치? 그러면 병 걸린 남자 써야지. 남자가 병에 걸렸다? 그럼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중요하니까 봐야 돼. 이제 유전자를 전달해야 돼, 전달. 유전자에 전달되는 경로를 써라. 이런 것들이 서술형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딸을 낳았죠. 얘가 딸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야? 그치? 이런 식으로 확실한 유전자를 여기다가 넣어서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3번은 뭐야? 유전병 유전자를 받은 거지. 아니네요. 정상 유전자를 받은 거죠. 근데 얘는 뭐에 걸렸어? 유전병에 걸렸죠. 그러면 하나는 무슨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유전병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유전병 유전자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지.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유전자의 전달 경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유전자형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2번은 유전자형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골라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 꼼꼼하게 해야 돼. 가계부. 실수도 되게 잔잔하게 잘 나오는 가계부야. 22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요. 아까 가나가 발현된 사람 1번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표시하고 들어갈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표시해. 발현되는 거 먼저 표시해. 기억과 니은 둘 다 나오잖아? 그럼 기억에 걸린 거 표시. 기억에 걸린 거 먼저 다 표시. 기억에 걸린 거 어디야? 어디가 기억이야? 표시. 그쵸? 그 다음에 니은도 표시해야 돼요. 얘는 둘 다 걸렸지? 니은에 걸린 거 표시. 그 다음에 니은에 걸린 거 표시. 다 했죠? 그리고 좀 뭐지? 그러니까 분신격 참석 물어보는 거 있는데 얘 성별 뭐야? 남자. 남자죠? 네. 알지? 진짜 결혼을. 그래서 왜 이런 생각 이해한다. 여기 누구냐고 여기 성별을 어떻게 아니?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사상에 약간 그 검증이 필요해. 이해한다. 괜찮아. 정남. 풀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잘 봐.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갑툭튀 찾기 해야 돼요. 갑툭튀. 오케이? 갑툭튀 어디서 보여? 6번. 맞죠? 3, 4, 6에서 보이죠? 3, 4, 6 보여요?
정상인 부모한테서 뭐가 태어났어? 유전병에 걸린 나가 태어났지? 그럼 나는 정상에 대해서 무조건 뭐다? 열성이다. 오케이? 이게 서술형의 1번 문제였어. 요거 서술형 1번. 여기서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번호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3, 4, 6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 그쵸? 그래서 갑툭튀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너네 배웠으니까 써도 될 것 같아. 알겠죠? 그쵸? 갑툭튀가 나타났으니까 정상인 부모한테서 열성인, 그치? 표현형이 나타났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리고 일단 이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보자.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상이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했지? 성이라고 했죠. 기억은 우열관계 판단해 못해? 갑툭튀 있어요? 기억에서는? 아니요. 없죠. 그러면 기억은 두는 거야. 그럼 뭐로 풀어야 된다? 니은으로 풀면 돼요. 니은에서 우열관계가 확실하게 나타났지. 유전병이 뭐라고 나타났어요? 열성이라고 나타났지. 그럼 내가 이거를 뭐로 가정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성염색체라고 가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반성? 열성 반성이 되는 거지? 열성 반성일 때 뭐 찾으라고 했죠? 병걸리는 뭐야? 그치? 그럼 미아를 뭐 찾아야 돼? 그치? 생강 찾아야죠. 그쵸? 미아를 생강 찾기 해야 돼요. 그러면 보자. 니은이 이제 6번인데 6번에서 위에 생남이야? 아니요. 아니죠. 뭐가 나타났어? 정상 나타났지. 아, 그치. 정답이 나타났네요. 그쵸? 생명한테서 정남이 아래쪽으로 가네. 자, 그래서 정남이 나타났어. 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모순 나오죠? 3번하고 6번 사이에서 모순이 나와요. 그럼 이거 바로 뭐가 된다고 해야지? 삼형색체가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니은은 삼형색체 유전이야. 오케이? 아, 니은이 상념색체, 나가 상념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유전자형 써야 됩니다. 아까 우열관계 나왔으면 얘 뭐로 표현하라고 했어? 대문자, 소문자 표현하라고 했지? 대문자, 소문자도 실수하지 않게 얹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억 가보자. 기억. 자, 그러면 기억은 확실하게 무슨 유전이 돼요? 반성 유전이 되지. 그러면 말했잖아. 확실하게 우리가 반성이라는 걸 알면 갑툭튀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면 너네가 찾아야죠. 뭐로 찾아요? 무슨 찾기 해야지? 그쵸? 뭐로 보여요? 5번. 병남과 병녀를 찾던지, 그치? 아까 말했듯이 생녀와 생남을 찾던지 그렇게 찾으라고 했지. 그럼 병남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 무슨 나오죠? 그쵸? 5번하고 2번이 무슨이지? 그럼 이 유전병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열성이죠. 아, 이거 열성반성이구나. 여기서 무슨 나오잖아. 5번하고 2번 관계에서 무슨 나오잖아. 병남과 병녀가 성립해야 되는데 모순이 나오니까 얘는 열성반성이야. 그러면 얘도 써야죠. 아,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뭐라고요? 열성이다. 그리고 이거 뭐로 표현하래? A와 스몰 A로 표현하래. 맞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다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유전자형까지 완벽하게 써야지.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부터 해봅시다. 얘 아까 열성반성이라고 했고 X형색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부터 쓰라고 했습니까? 항상 열성부터 쓰라고 했죠. 그럼 유전병 가에 걸린 사람부터 먼저 써야 돼요. 누구 써야 돼? 1번 써야 되죠. 1번. 1번의 유전자형 어떻게 됩니까? 스몰 A, Y 이렇게 써야 돼요. 1번 확실한 애들의 유전자형 쓰기. 그 다음에 또 5번 스몰 A, Y 그 다음에 또 여자 8번 여자 어떻게만 가능해요? 스몰 A만 가능하죠. 네. 자, 그리고 남자는 정직하다고 했죠. 성년색체에서 남자 7번 라지 A, Y 써야 되고요. 남자 몇 번? 3번 라지 A, Y 써야 되죠. 그리고 일단은 잠깐 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유전자 경로를 우리가 넣어야 된다고 했지? 유전자의 경로 판단할게. 5번부터 가볼게요. 5번 누가 준 겁니까? 엄마가 준 거니까 몇 번한테 준 거야? 2번이 준 거지. 그럼 2번한테 뭐 넣어야 돼? 스몰 A 넣어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얘 8번 8번 중요해요. 8번 누가 준 거야? 엄마? 아빠.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 주고 하나는 뭐 줘야 돼? 아빠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아빠의 유전자형이 일단 뜻이 가지. 아, 이 아빠는 병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기억에 걸렸구나. 오케이? 안 끝났죠? 더 해야 돼요. 7번. 7번에서 이 대문자 누가 준 거예요? 엄마 몇 번 해줄까?
4번. 4번에다가 넣어야 돼요. 오케이? 안 끝났죠? 더 있죠? 3번 잘 보세요. 3번. 3번이 6번한테 뭐밖에 못 줍니까? 대문자 A밖에 못 주죠? 그럼 얘 3번이 6번한테 대문자 A를 준다.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전자의 경로 쓸 거 있어 없어? 4번. 아니에요. 쓸 수 있죠. 맞잖아요. 네, 이거 4번이 준다. 4번. X 소문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표현형 해야 돼. 야, 2번이 정상이면 무슨 유전자 갖고 있어야 돼? 정상 유전자 있어야 되죠? 그럼 뭐 써야 돼요? 대문자 A 써야 되죠? 아, 그럼 여기서는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치? 다 알 수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가야 돼. 오케이? 상명색체는 조금 잘 생각해야 돼. 상명색체 유전 무조건 뭐부터 쓴다? 열성부터 써야 돼. 열성은 무조건 뭐예요? 항상 뭐밖에 안 된다? 순정밖에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유전병 나에 걸린 사람부터 다 써야 돼. 유전병 나에 걸린 사람 얘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스몰 b 써야 되고 유전병 나에 걸린 남자 6번 뭐라고 써야 돼요? 스몰 b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 더 없죠? 그리고 잘 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잘 봐. 여기 다 썼지?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씨 퍼뜨리기 해야 돼요. 씨 뿌리기. 오케이? 씨 뿌리기 해야 돼. 잘 봐. 다 해서. 자, 6번에서 씨 뿌리기. 야, 6번이 낳은 자식은 뭐밖에 못 받아? 스몰 b. 그럼 8번은 뭐 받아요? 스몰 b 무조건 받죠. 6번을 낳은 부모 하나씩 준 거니까 어때? 얘랑 얘한테도 뭐 줘야 돼? 스몰 b 줘야 되죠. 그쵸? 위아래로 씨를 뿌려서 다 퍼뜨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이 뭐야? 스몰 b니까 1번에서 태어난 자식들 뭐 받아요? 맞아. 스몰 b 하나씩 받죠. 그래서 1번에서 태어난 자식들한테도 스몰 b 퍼뜨려야 돼요. 약간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표현형 이제 얹어서 쓰면 돼. 야, 5번이 정상인 이유는 뭘 갖고 있어서 정상이야? 라집이 갖고 있어서 정상이죠? 그리고 5번의 유전자요? 라집이 스몰 b. 그 다음에 또 3번 정상인 이유가 뭐예요? 라집이 스몰 b. 4번 정상인 이유 뭐예요? 라집이 스몰 b. 8번 정상인 이유 뭐예요? 라집이 스몰 b.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전자형 알 수 있어 없어? 2번. 라집이 있습니다. 2번? 아닌가? 라집이밖에 나 자기 몰라요. 될수 있구나. 안 돼요. 그건 유전자형 알 수 없지. 라집이 스몰 b도 되니까. 일단 나 자기. 그쵸? 근데 그런 건 안 쓰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럼 유전자형 모르는 거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 몇 번 몰라요? 기억. 예. 기억 유전자형 몰라? 이유에 대한 내용을 아, 기억. 아, 모르는구나. 모르죠? 저 삐큰 거 어디서 왔어요? 어떤 거? 8번에 삐큰 아, 알 수 있네. 오. 맞네. 이 큰 거 여기서 알 수 있네. 그럼 됐지. 몇 번 모르는 거야? 7번 모르고 2번 모르고. 그쵸? 이 둘만 모르네요. 2번하고 7번은 모른다. 오케이?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